내 아내를 주방 아줌마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이 살려달라던 투자자가 바로 나입니다. 전 남편에게 불륜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한소유는 갓난아이를 업은 채 레스토랑 주방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녀를 실패한 여자라고 비웃던 김도현은 파산 직전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인 투자자를 찾아 담원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가 짓밟은 여자는 담원의 운명을 바꾼 숨은 요리사였고, 그가 애타게 기다리던 투자자는 그녀의 현재 남편이었다. 그날 주방 문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의 거짓말과 상처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남의 아이를 업고 이런 데서 설거지나 하며 사는군. 김도현의 목소리가 주방 뒤편 복도를 가르자 한서윤의 손끝이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의 등에 단단히 묶인 아기 시우가 낮게 칭얼거렸고, 서윤은 놀라지 않은 척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저녁 영업을 2시간 앞둔 담원의 준비구역은 뜨거운 육수 냄새와 발효장 향으로 가득했지만 도현에게서는 값비싼 향수와 비웃음만 풍겼다. 서윤은 낮게 말했다. 여긴 직원 외 출입 금지예요. 나가주세요. 도현은 실소를 터뜨렸다. 직원이라니 말은 그럴듯하네. 내가 알던 한서윤은 남편 돈으로 장난처럼 요리하던 여자였는데. 유라가 입술을 비틀며 덧붙였다. 도현씨 그만해요. 아기까지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서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면 돌아가세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헤르로 투라스. 그렇소. 이르러. 그는 서윤이 울거나 변명하기를 원했다. 자신에게 쫓겨난 뒤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서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나 본데. 남편 두고 호텔에 들어간 여자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결과야. 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말을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오늘 당신이 만나러 온 사람 앞에서 내가 직접 답해드릴게요. 도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가 담원을 찾은 이유를 서윤이 알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래식품은 3달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막지 못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도현은 이 위기를 직원들에게도 숨긴 채 세계적인 투자사 청원 캐피털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했다. 마침 그 대표가 한국에 머물며 외식 산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담원의 오너 셰프가 비공개 만찬을 준비한다는 정보까지 얻었다. 도현은 오늘 한 끼 식사 자리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할 전처가 그 장소의 주방에 있었다.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지. 오늘 이곳에 오는 손님은 네가 평생 얼굴도 못 마주칠 사람이야. 서윤은 대답 대신 작은 숟가락으로 육수를 떠 입에 댔다. 한 모금도 삼키지 않고 혀끝에 굴린 뒤 바로 옆 발효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거 누가 바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묻자 주방 안쪽에 있던 박준호 총괄 셰프가 급히 다가왔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새 납품분입니다. 기존 업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매니저가 승인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향을 맡고 손가락 끝에 아주 조금 묻혀 확인했다. 쓰면 안 돼요. 표면 향은 비슷하지만 숙성 온도가 달라요. 지금 넣으면 첫 맛은 괜찮아도 10분 뒤에 끝맛이 금속처럼 남아요. 준호는 즉시 직원들에게 냄비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설거지하는 사람이 이제 셰프 행세까지 하나. 준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서윤이 먼저 시선을 보내 막았다. 그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이마가 뜨겁지 않은지 손등으로 확인했다. 그 자연스러운 동작을 바라보던 유라의 얼굴에 잠시 짜증이 스쳤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라가 일부러 크게 물었다. 그날 호텔에 같이 있던 남자예요. 등 뒤에서 시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칼을 내려놓고 묶인 천을 풀려 했지만 장시간 서 있던 탓에 손목이 저려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도현은 아이의 울음에 얼굴을 찌푸렸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애울음까지 들리게 하다니 수준이 뻔하군. 네가 어디를 가든 민폐인 건 변하지 않았어. 서윤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과거 도현의 어머니는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똑같이 말했다. 내 존재가 우리 집안의 민폐다. 그 한마디는 이혼 서류보다 오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서윤이 매듭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 복도 끝에 검은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비서도 없이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도현을 지나 곧장 서윤의 손목과 울고 있는 아이에게 향했다. 가만히 있어.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태준은 서윤의 뒤에 서서 매듭을 정확히 풀었다. 너무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는 시우의 목을 받치고 품에 안은 뒤 주머니에서 작은 거즈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입가를 닦았다. 수유한 지 2시간 반 됐지. 서윤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태준은 답하지 않고 아이를 천천히 흔들었다. 놀랍게도 시우의 울음은 몇 초 만에 잦아들었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짧은 자장가를 흥얼거리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노래는 출산 직후 태준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에서 처음 불렀던 노래였다. 도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혹시 이 식당 관계자십니까? 직원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군요. 저 여자는 손님에게 무례하고 사적인 문제까지 주방에 끌고 들어옵니다. 태준은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넥타이를 잡도록 내버려둔 채 물었다. 방금 누구를 직원이라고 했습니까? 도현은 상대의 정체를 모르면서도 옷과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색을 읽었다. 저기 있는 한서윤 말입니다. 제 전처이기도 해서 잘 압니다. 불륜으로 집에서 쫓겨난 여자죠. 서윤은 태준의 턱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분노할 때 보이는 유일한 신호였다. 태준은 곧바로 도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먼저 아이를 왼팔로 안정되게 안고 오른손으로 서윤의 어깨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냈다. 그 동작은 지나치게 다정해서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내 아내를 주방 아줌마라고 불렀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도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태준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도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살려달라던 투자자가 바로 나입니다. 잠시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주방 안쪽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도현은 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한 뒤 경제지표지와 국제투자포럼 영상에서 수없이 봤던 남자였다. 청원 캐피털의 대표이자 전 세계 기업 인수 시장에서 가장 냉정한 투자자로 불리는 강태준. 도현이 수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미팅을 얻기 위해 매달린 사람이 지금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대표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도현은 즉시 허리를 숙였다. 한서윤 씨와는 오래전에 끝난 사이고 당시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잠시 태준이 말을 끊었다. 사적인 감정이 있으면 여자를 모욕해도 됩니까? 유라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대표님, 저희는 서윤 씨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요. 태준의 시선이 유라에게 향했다. 아이 아버지를 왜 당신이 모른다고 생각하죠? 유라의 입술이 순간 굳었다. 도현 역시 고개를 번쩍 들었다. 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우가 그의 품 안에서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이 생겼다. 서윤은 그 의심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팔에서 아이를 받아 들려 했으나 태준은 가볍게 몸을 틀어 막았다. 당신 손목이 부었어.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매듭 하나 못 풀어.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에는 도현과 유라가 끼어들 수 없는 오래된 친밀함과 갈등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현은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다시 태준에게 허리를 굽혔다. 대표님, 제 물에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래식품 투자건만큼은 별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국내 유통망과 식품 제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도. 태주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회사가 가진 게 정말 유통망과 시설뿐인지 확인 중입니다. 도현의 눈가가 떨렸다. 그 말에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확인 중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말했다. 오늘 만찬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들어온 발효장은 전량 격리하고 기존 저장분으로 다시 준비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그 지시를 듣고 태준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곳의 결정권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불길한 예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서윤은 태준의 소매를 붙잡고 복도 끝에 작은 저장실로 그를 끌었다. 문이 닫히자 억눌러 두었던 분노가 터졌다. 당신이 왜 담원의 납품 물량까지 지시해요? 태준은 시우를 품에 안은 채 담담히 대답했다. 문제가 있는 원료를 쓰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오늘 여기 온다는 말도 못 들었고 총괄 셰프가 당신 지시를 따르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태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윤의 가슴은 차갑게 식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할 때 분명한 약속을 했다. 태준은 그녀의 일과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서윤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도움을 무조건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그 약속은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는 기준이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설마 이 식당에 투자했어요? 태준은 시우의 볼에 손가락을 대며 아이의 호흡을 확인한 뒤 말했다. 투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요. 청원 캐피털이 오늘 오전 담원 운영사의 지분 인수를 마쳤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덧붙였다. 당신 때문에 충동적으로 산 게 아니야. 담원은 이미 3달 전부터 검토하던 자산이었고 당신이 만든 메뉴의 성장성도 충분했어. 서윤은 마지막 문장에서 더 크게 상처받았다. 내가 만든 메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 그런데도 모른 척했어요. 태준은 쉽게 변명하지 못했다. 서윤이 담원의 숨은 개발자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을 때 그는 놀라움보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새벽마다 집을 나서면서도 자신이 단순한 조리 보조라고 말했고 돌아오면 손목에 파스를 붙인 채 아이의 젖병을 소독했다. 태준은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과거 도연이 던진 비난과 닮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만 움직였다. 담원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고 부당한 근무 배치를 확인했고 그녀의 요리가 가진 시장 가치를 계산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서윤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아버지의 방식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이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다렸어.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곳 경영진은 당신에게 정당한 권한도 보상도 주지 않았어. 아이를 업고 일하게 만든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서윤의 표정이 서늘해졌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데요? 돌봄 선생님이 갑자기 병원에 갔고 나는 오늘 육수 검수를 끝내야 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선택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래서 식당을 사버렸어요. 당신과 시우가 위험한 곳에 있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존중이라면 난 그런 존중은 못해. 서윤은 짧게 웃었다.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늘 그래요. 내가 원한 걸 묻기 전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부터 만들어 놓죠. 저장실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났다. 준호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서윤 씨가 확인하신 대로 새 발효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납품 서류에는 기존 업체명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제조 번호가 다릅니다. 서윤은 곧바로 감정을 접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제조 번호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낯선 번호였지만 공급사 도장 아래 찍힌 작은 중간 유통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세림푸드. 과거 미래식품의 계열 유통망에서 사용하던 회사였다. 도현이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시점이 너무 절묘했다. 서윤은 서류를 접어 조리복 주머니에 넣었다. 기존 저장분으로 바꾸고 새 물량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봉인해주세요. 사진과 수령 시간도 남겨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 뒤 나갔다. 태주는 그녀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 짧은 침묵이 이전과는 달랐다. 명령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음 선택을 하도록 자리를 내주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서윤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일을 끝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뒤에는요? 태준이 물었다. 그 뒤에는 담원에서 나갈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당신이 만든 메뉴를 두고 내가 만든 걸 증명하는 것과 당신 회사의 직원으로 남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담원은 내 개인 소유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해도 강태준의 아내라서 얻은 자리라고 할 겁니다. 태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서윤의 얼굴에 남은 오래된 수치심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복도로 돌아왔을 때 도현은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조금 전에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태준에게서 아이를 다시 받아 업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우리도 예전 일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할게. 서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과할 사람이 바뀌니 말투도 달라지네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 없어. 그래서 아내의 공책을 회사 자산으로 만들고 불륜 누명을 씌워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유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서윤은 주머니 속 납품 서류를 손끝으로 눌렀다. 아직 꺼내 보일 때가 아니었다. 근거가 없다고 믿고 싶겠죠. 그 순간 태준의 비서 이현우가 복도에 나타나 얇은 검은 파일을 건넸다. 태준은 첫 장만 확인한 뒤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래식품의 투자 요청은 오늘부로 보류합니다. 도연이 다급히 말했다. 대표님, 단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설명은 숫자가 하겠죠. 매출과 생산량이 맞지 않고 상표권 등록 시점도 이상합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다시 접근할 때는 사업 이야기를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도현은 결국 무릎을 굽힐 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러나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 피로를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이유가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태준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도현과 유라가 떠난 뒤 담원의 주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아이를 휴게실의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유리문 너머로 계속 확인하며 새 육수를 잡았다. 그녀가 직접 손질한 배와 무구운 파를 넣자 탁했던 향이 서서히 맑아졌다. 준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 낮게 말했다. 이 메뉴에 서윤 씨 이름을 올릴 때가 됐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누구의 아내라는 이유로 돌려받고 싶지 않았다. 손목의 통증이 다시 올라왔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유리문 밖에서 태주는 재킷을 벗은 채 시우 옆에 앉아 있었다. 세 개의 기업들을 사고 파는 남자가 작은 젖병의 온도를 손목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서윤의 마음을 가장 약한 곳부터 흔들었다. 그는 분명 그녀와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이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윤 역시 자신의 상처를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두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 밤 10시. 마지막 시식이 끝났을 때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사직서 양식을 내려놓았다. 서윤이 놀라 바라보자 그가 말했다. 붙잡지 않을게. 다만 오늘 결정하지는 마. 왜요?
화가 난 상태에서 떠나는 것도 두려워서 남는 것도 당신 선택이 아니니까. 서윤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메시지에는 호텔 복도 영상에 한 장면이 첨부되어 있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과거의 서윤을 부축해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남자의 옆얼굴이 보였다. 강태준이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 남편은 그날 밤의 진실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호텔 복도는 오래된 악몽처럼 흐릿했다. 영상 속 한서윤은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벽을 짚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객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촬영 시각은 이혼 서류에 적힌 날짜보다 정확히 하루 전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했다가 다시 줄였다. 아무리 확인해도 태준의 옆얼굴은 분명했다. 메시지 아래에는 발신자를 추적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한 문장이 더 도착했다. 그날 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에서 태준은 잠든 시우의 손가락을 자신의 검지에 걸어둔 채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의 분노를 받아내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휴대전화 화면을 본 순간 그 표정이 굳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당신 그날 호텔에 있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상 속 남자, 당신 맞죠? 맞아. 너무 짧은 인정이었다. 서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시우가 깨지 않도록 아이를 이동식 침대에 눕힌 뒤 담요를 정리했다. 그런 사소한 동작을 먼저 하는 태도가 서윤을 더 화나게 했다. 내가 몇 년 동안 불륜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상만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없었어. 원본은 이미 지워졌고 남은 파일은 조작된 일부뿐이었어. 그래서 나한테도 숨겼어요. 당신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또 나를 위해서였군요. 나를 위해 식당을 사고, 나를 위해 조사하고, 나를 위해 진실까지 숨기고. 태준은 그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서윤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다. 호텔 투자 설명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여자를 본 순간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서윤의 손목에는 억지로 잡힌 흔적이 있었고 객실 안에는 켜진 카메라와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직원을 불러 현장을 보존하려 했지만 누군가 먼저 전원을 끊었고 보안실 기록도 10여 분 사이에 사라졌다. 그는 서윤을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그녀는 의식이 돌아오자 완강히 거부했다. 이미 김도현에게서 이혼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시댁에서는 호텔에 들어간 사진을 들이밀며 당장 사라지라고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났고 관계는 서윤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완전히 깨어있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가 선택한 밤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태주는 그 설명조차 지금 꺼내면 변명처럼 들릴 것을 알았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증거를 찾고 있었어. 서윤은 날카롭게 되물었다. 나 몰래 당신이 또 그 일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할까봐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대신 결정했네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래, 그건 내 잘못이야. 너무 쉽게 잘못을 인정하는 목소리에 서윤은 오히려 더 흔들렸다. 태준이 변명하거나 명령했다면 분노만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사랑이었는지 통제였는지 처음으로 의심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오늘은 시우를 데리고 나갈게요. 어디로? 친구 집으로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준은 붙잡고 싶은 충동을 삼킨 뒤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준비하게 해. 당신 차도 필요 없어요. 서윤아, 이번만큼은 내가 어떻게 갈지도 내가 정하게 해줘요.
새벽 1시가 넘어 서윤은 대학 시절 친구 윤하진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 위층에 도착했다. 하진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시우를 안아주었고 서윤에게 따뜻한 물과 접이식 침대를 내주었다. 아이가 잠든 뒤에야 서윤은 주머니에서 담원의 납품 서류를 꺼냈다. 세림푸드라는 이름 아래 찍힌 제조 번호는 과거 미래식품에서 사용하던 형식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현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담원이었다. 태준이 운영사를 인수한 순간 서윤이 그곳에서 해온 모든 일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실력으로 메뉴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남편이 자리를 사줬다고 말할 것이다. 서윤은 새벽이 밝기 전 짧은 사직서를 작성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었다. 하진이 종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도망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네가 만든 메뉴를 두고 나가? 남아서 싸우면 강태준의 힘을 빌렸다는 말부터 들을 테니까. 하진은 잠든 시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 남아서, 네, 너는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했어.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과 인생을 맡기는 건 다르잖아. 서윤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붉게 부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뜨거운 냄비에 데인 흔적이 겹겹이 있었다. 도현에게 쫓겨난 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서윤은 그 문장을 이겨내기 위해 잠을 줄였고 아픈 것도 숨겼고 누군가 내미는 손을 전부 거절했다. 이제는 자신이 도현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 다음날 오전 담원의 임시회의실에는 새로운 경영진과 주방 책임자들이 모였다. 서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돌아가려 했지만 박준호가 문을 막았다. 오늘만이라도 회의에 들어와 주세요. 어제 경미한 발효장 때문에 전 메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서윤이 망설이는 사이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전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눈가가 어두웠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사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청원 캐피털이 담원을 인수한 이유는 부동산이나 브랜드 간판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메뉴 개발 체계라고 설명했고 특히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개발자의 기여도를 정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지만 태준은 그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윤이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준호가 놀라 입을 열었고 몇몇 직원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종이를 펼쳐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그는 아내가 아니라 직원에게 묻는 대표처럼 존댓말을 사용했다. 서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새 소유 구조에서는 제가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성과는 인수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시선 때문에 당신의 일을 포기합니까? 그 질문은 차갑게 들렸지만 태준의 눈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선명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남의 보호 아래서 되찾고 싶지 않은 겁니다. 태준은 한참 뒤 사직서에 서명했다. 퇴사는 수리하겠습니다. 다만 발효장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발 자료는 보존해 주십시오. 서윤은 그의 기대보다 쉽게 허락한 태도에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렸다. 회의실을 나선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김도현이었다. 그는 전날의 굴욕을 씻어낸 듯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밑은 툴했다. 잠깐 이야기하자. 서윤은 지나치려 했으나 도현이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첫 장에는 미래식품 명의의 조리 공정 등록 확인서가 붙어 있었다. 담원의 대표 메뉴와 거의 같은 이름이었고 등록 날짜는 서윤이 이혼당한 주간이었다. 도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만든 메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면서 법적으로는 미래식품 자산이야. 서윤은
서류를 빠르게 넘겼다. 원료 비율과 숙성 시간, 불 조절 순서까지 그녀가 오래전 작성한 노트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단계가 달랐다. 발효장을 넣기 전 육수의 온도를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 빠져 있었다. 그 단계가 없으면 처음에는 비슷한 맛이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쓴맛이 올라온다. 서유는 표정을 감춘 채 물었다. 이걸 어디서 얻었어요? 도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집에서 네가 작성한 건 모두 회사 자산이었어. 내 어머니가 남긴 발효법도요. 그걸 상품으로 만든 건 미래식품이야. 도현은 한 걸음 가까이 와 목소리를 낮췄다. 강태준이 널 위해 담원을 샀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자. 메뉴를 내리고 네가 원작자라는 주장도 포기해. 그러면 어제 일은 없던 것으로 해줄게. 서유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요. 현실을 보라는 거야. 강태준이 언제까지 내 편일 것 같아. 그는 아이 때문에 너를 책임지는 것뿐이야. 서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자 도현은 놓치지 않았다. 설마 아직도 모르나? 그 남자가 널 조사한 이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는 더 잔인한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아이 친부가 자기라는 걸 확인했으니 결혼한 거겠지. 도현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서윤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태준이 시우의 수유 시간을 알고 출산 직후부터 모든 검진 일정을 챙긴 것은 다정함의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언제부터 아이의 친부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서유는 곧장 태준의 사무실로 가지 않았다. 도현의 말에 흔들린 채 찾아가면 또 다른 사람의 의심으로 남편을 심판하게 될 것 같았다. 대신 담원의 자료실에서 과거 메뉴 개발 기록을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록에는 총괄 셰프와 운영이사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서유는 외부 보조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다만 매주 월요일 새벽에 작성된 온도 기록표에는 그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발효장 수량과 구매 날짜도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 자료를 복사해 봉투에 담았다. 그때 준호가 들어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 찾았습니다. 첫 시식날 찍은 겁니다. 사진 속 서유는 임신 초기의 마른 얼굴로 냄비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은색 계량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손잡이 끝에는 작은 글자로 태준의 이름 첫자가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부터 강 대표님과 알고 지내셨습니까? 서유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때 이 식당이 투자 대상인 줄은 몰랐어요. 대표님도 서윤 씨가 이 메뉴를 만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을 묻지 않는 것과 달랐다. 그녀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말했다. 제 개발 기록 원본이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식품 쪽에서 접근한 직원이 있었는지도요. 오후가 되자 미래식품 법무팀 명의의 공식 통지가 담원에 도착했다. 대표 메뉴의 제조 공정과 상품명이 자사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판매를 중단하거나 사용료 협상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 새 경영진은 즉시 청원 캐피털 법무팀을 불렀고 태준은 서윤에게도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신 이름이 걸린 문제야.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게요. 혼자서는 자료 접근 권한이 없어. 담원을 그만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건 특혜겠죠.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임시 자문 계약을 제안할게. 기간은 30일. 업무 범위는 원료 조사와 개발 경위 확인, 보수와 권한은 외부 전문가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 승인도 내가 아니라 독립이사회가 하게 하겠다. 서유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를 복귀시키기 위해 남편의 권한을 쓰는 대신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뿐이야. 들어올지는 당신이 정해.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진의 공방 아래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가고 시우는 작은 침대에서 주먹을 쥔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것이 도현의 이름으로 남는다면 아이에게 언젠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서유는 마침내 말했다. 계약서부터 보내요. 수정할 부분은 내가 정할 겁니다. 오라나. 태주는 안도의 숨을 숨기며 답했다. 그렇게 해. 같은 시각 도현은 미래식품 사무실에서 유라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왜 담원 납품건에 세린푸드를 끼워 넣었어? 유라는 태연하게 커피를 저었다. 그 식당이 당신 회사 공정을 훔쳐 쓴다는 걸 보여주려면 맛의 차이가 생겨야 하잖아요. 원료를 바꾼 게 드러나면 우리가 불리해져. 드러나지 않게 했어야죠. 그런데 한서윤이 냄새만 맡고 알아챘다면서요. 유라의 눈에 불안과 질투가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서윤을 무능한 전업주부로 만들기 위해 도현 곁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인기 제품이 모두 서윤의 노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윤은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이 드러나는 순간 도현은 자신을 버릴 수도 있었다. 유라는 노트북을 열어 다른 공급업체 명단을 띄웠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내면 의심만 남아요. 담원이 그 메뉴를 계속 팔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도현은 얼굴을 굳혔다. 사람이 다치면 안 돼. 누가 다치게 안 돼요. 평판만 무너지면 돼요. 유라는 발효 원료의 보관 온도를 조정하라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도현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전송했다. 그녀는 동시에 별도의 법인 계좌로 미래식품의 상표권 일부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가 살아나면 자신이 권리를 쥐고 무너지면 좋은 자산만 빼내 떠날 생각이었다. 도현은 그 계획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태준에게 다시 투자 제안을 넣을 방법만 고민했다. 서윤을 굴복시키면 태준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여전히 그는 태준이 사랑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자신처럼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그날 저녁 임시 자문 계약서에 3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첫째, 자신이 조사한 자료는 담원과 미래식품의 분쟁에만 사용하고 사생활 조사에는 쓰지 않을 것. 둘째, 태주는 조사 방향과 인사 결정에 단독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셋째, 메뉴에 원작자가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 태주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서명했다. 두 사람은 청원 캐피털 회의실의 긴 테이블 양쪽 끝에 앉아 있었고 시우는 하진과 함께 아래층 휴게실에 있었다. 서유는 서명된 계약서를 정리한 뒤 물었다. 호텔 영상은 누가 보낸 것 같아요? 최유라 쪽일 가능성이 높아. 다만 보낸 사람이 유라 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왜요? 영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이라면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냈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골랐어. 누군가 우리 둘을 갈라놓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날의 조작을 알리고 있어. 서유는 처음으로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그날의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태준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망설임이 서윤의 마음을 다시 얼게 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스스로 호텔에 간 게 아니라는 것과 객실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요, 당신이 병원 검사를 거부한 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남은 기록을 찾았어. 아이에 대한 검사도 그때 했어요.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현우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담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관 중인 발효 원료 일부의 온도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이미 내일 시식용 소스에 사용된 물량이 있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질문에 답을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지휘할게요.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두 사람은 나란히 회의실을 나섰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도현이 던진 의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태준은 과연 언제부터 시우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담원의 주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한서윤은 외투를 벗기도 전에 보관실로 들어가 봉인된 발효장과 온도 기록표부터 확인했다. 기록상 냉장고는 하루 종일 정상 온도를 유지했지만 용기 뚜껑 안쪽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번 높은 온도에 노출됐다가 다시 차갑게 식었을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서윤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기록이 아니라 기계 내부 로그를 확인해야 해요. 사람이 적은 숫자는 바꿀 수 있지만 냉각장치가 남긴 작동 시간은 못 바꿔요. 박준호는 즉시 시설팀을 불렀고 강태준은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판단을 지켜봤다. 그는 전화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납품업체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명령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조금 전 회의실에서 묻다만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주는 언제부터 시우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알았을까?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더 급한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담원의 새 메뉴를 평가할 미식평론가와 투자자들이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미 일부 소스는 문제의 원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시식회를 취소할까요? 서윤은 소스 용기의 향을 다시 맡은 뒤 고개를 저었다. 전부 폐기하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태준이 낮게 말했다. 취소해도 손실은 감당할 수 있어. 서윤은 그를 돌아보았다. 돈으로 손실을 감당하는 것과 신뢰를 지키는 건 다른 일이에요. 이번 판단은 제가 합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필요한 것만 말해. 새벽 내내 주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윤은 기존 저장분 중 상태가 가장 좋은 발효장을 골라 새 육수를 잡고 조리팀을 세 구역으로 나눠 시간을 줄였다. 태주는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 공간과 교대 인력을 준비했고 시우를 돌봐줄 간호 경험이 있는 돌봄 인력을 하진과 함께 불렀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 주변의 부담만 덜어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아침 6시 시설팀이 냉각장치 로그를 가져오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보관실 문은 전날 밤 1시간 넘게 열려 있었고 출입 기록에는 퇴사한 직원의 카드 번호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복제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서윤은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고 출입구 영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시간대의 카메라는 점검 중이라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 너무 완벽하게 비어있네요. 그녀가 말하자 태준이 대답했다. 우연일 가능성은 낮아. 세림푸드와 연결된 사람부터 확인해야 해요. 현우가 조사 중이야.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또 나 몰래요. 태준은 즉시 고쳐 말했다. 당신에게 보고하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조사 범위는 지금 공개할게. 그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료를 서윤에게 동시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작은 변화였지만 태주는 그녀가 화를 낸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방식을 수정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서윤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사랑을 믿고 싶어질수록 숨겨진 진실이 더 두려워졌다. 오후 3시 시식회는 예정대로 시작됐다. 담원의 가장 넓은 별실에는 음식 평론가, 외식업 관계자, 잠재 투자자 20명가량이 앉아 있었다. 서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개발 자문으로 주방 안에서 마지막 간을 확인했다. 첫 접시는 완벽했다. 맑은 육수 위로 얇은 고기와 발효 채소가 올라갔고 손님들은 향이 깊지만 무겁지 않다며 감탄했다. 두 번째 접시가 나간 뒤에도 문제는 없었다. 서윤은 긴장을 조금 풀었지만 10여 분 후 홀 매니저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세 분이 입안이 따갑고 목이 붓는다고 합니다. 서윤은 즉시 불을 끄라고 소리쳤다. 전 메뉴 중단하세요. 같은 테이블에 접시를 회수하고 먹은 양과 증상을 기록해요. 의료진부터 부르세요. 준호가 재료 목록을 확인하는 동안 서윤은 문제가 생긴 접시의 소스를 직접 맛보려 했다. 태준이 손목을 붙잡았다. 하지마.
원인을 알아야 해요. 당신 몸으로 확인하는 건 조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 서윤은 순간 반발했지만 곧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대신 소스를 밀봉해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모든 주방 동선을 중단시켰다. 다행히 손님들의 증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응급처치 후 안정됐지만 누군가 찍은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 퍼지고 있었다. 담원에서 새 메뉴를 먹은 손님들이 쓰러졌다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었다. 불과 30분 뒤 미래식품은 공식 입장을 냈다. 담원이 자사의 등록 공정을 무단으로 모방하다 안전사고를 일으켰으며 해당 메뉴의 개발자가 김도현 전 대표의 배우자였던 한서윤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윤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순간 담원 앞에는 순식간에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서윤이 뒷문으로 이동하려 하자 기자들이 길을 막았다. 한서윤 씨, 미래식품의 공정자료를 가지고 나온 게 사실입니까? 강태준 대표와의 결혼이 담원 인수에 영향을 줬습니까? 전 남편의 기술을 빼돌려 현 남편에게 넘긴 겁니까? 질문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에 그녀를 끼워 맞추려는 칼날 같았다. 태준의 경호팀이 길을 열었지만 서윤은 차에 오르기 전 멈췄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짧게 말했다. 오늘 발생한 문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담원은 해당 메뉴 판매를 즉시 중단했고 모든 원료와 조리 기록을 외부 기관에 제출할 겁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본인이 원작자라는 주장도 철회합니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철회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주장은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차에 태운 뒤 문을 닫았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법무팀에 모든 게시물과 방송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곳은 전부 대응해. 서윤이 말했다. 기사부터 막으려 하지 마요.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 지금 기사를 지우면 사람들은 더 확신할 거예요. 강태준이 돈으로 진실을 덮는다고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럼 가만히 보라는 거야. 아니요. 검사를 공개하고 원료 유통 경로를 밝혀요. 나를 보호하고 싶다면 내 말을 지우지 말고 들리게 해줘요. 태준은 오래 침묵하다가 법무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삭제 요청은 명백한 조작물만 대상으로 해. 나머지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정리해. 그날 저녁 김도현은 미래식품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지친 직원들을 뒤에 세우고 회사의 생존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경영자처럼 행동했다. 한서윤 씨가 과거 제 아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공개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기업의 권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도현은 등록 확인서와 공정 요약본을 화면에 띄웠다. 해당 제조 방식은 결혼 생활 중 미래식품의 자원으로 개발됐고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담원의 사고는 검증되지 않은 모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가 서윤의 불륜 의혹을 묻자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 문제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이 끝난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거짓말을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결론을 내리게 했다. 이어 최유라는 익명 계정을 통해 오래된 호텔 영상을 퍼뜨렸다. 이번에는 서윤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편집돼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잘려나갔고 촬영 시각도 일부 가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서윤이 전 남편의 회사를 배신하고 재벌 투자자와 관계를 맺은 뒤 공정까지 훔쳤다는 이야기가 완성됐다. 유라는 화면을 보며 만족했지만 도현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영상까지 풀 필요는 없었어.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사람들은 기술보다 불륜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해요. 한서윤이 신뢰를 잃으면 강태준도 투자 명분을 잃겠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무너지는 모습을 원했지만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유는 하진의 공방 위층에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 자신의 몸은 휘청거렸고 누군가의 손이 팔을 잡아 객실 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영상이 끊겼다. 기억 속 빈 공간이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손끝이 떨렸다. 하진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유는 놓지 않았다. 봐야 해. 내가 외면하면 저 사람들이 내 과거를 대신 설명할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 영상은 잘린 거야. 서윤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원본을 봤어요. 일부만. 그날 객실 안에 들어왔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안에 있었어. 카메라를 발견했고 당신을 데리고 나왔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했어. 하지만 호텔 보안팀이 움직이는 사이 기록이 사라졌고 당신은 사건이 알려지면 어머니 가게까지 망가질 거라고 두려워했어. 서유는 눈을 감았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울며 부탁했던 장면이 스쳤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태준의 침묵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 뒤에 우리가 함께한 밤은 언제였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받고 한 달쯤 지난 뒤. 나는 기억해요. 그날은 내가 선택했어요.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태준이 바로 답하지 않자 그녀의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태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우가 태어난 뒤 확인했어. 서유는 그를 바라봤다. 언제요? 출생 후 사흘째. 내 허락 없이. 태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독해. 가족 병력 때문에 검사가 필요했어. 내 집안에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이 있고 시우에게 초기 증상이 보였어. 병원은 친부 확인이 있어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당신은 출산 후 출혈로 의식이 불안정했어. 그래서 친자 검사까지 했어요. 질환 검사를 위해 혈연 관계를 확인했어. 결과는 내가 직접 받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죠. 그래, 결국 아이 때문이었네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그럼 왜 결과를 숨겼어요? 당신이 내가 책임감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할까봐. 서유는 허탈하게 웃었다. 숨겨서 지금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태준은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처음 제안할 때 2가지 문서를 준비했어. 결혼을 거절해도 시우의 치료와 생활을 보장하는 문서.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살기로 선택할 경우의 계약. 나는 당신이 아이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 문서를 내가 본 적 있나요? 없어. 또 당신 혼자 결정했으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마침내 무너졌다. 당신은 나를 지키려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지까지 골랐어요. 다음 날 검사기관에서 1차 결과가 도착했다. 손님들의 증상은 담원의 원래 발효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나 문제의 접시에서는 특정 견과 성분이 미량 검출됐고 그 재료는 공식 조리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소스 용기에 다른 원료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유는 결과를 보자마자 주방 출입자 명단과 배송 용기 사진을 대조했다. 문제의 소스가 담긴 용기는 담원 규격과 달리 뚜껑 안쪽에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었다. 세린푸드가 미래식품에 납품할 때 쓰는 용기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태준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책상 위 열린 금고에서 얇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시우의 이름과 유전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유는 손을 뻗지 않으려 했지만 안쪽에 끼워진
다른 종이에 제목이 보였다. 친자관계 확인서. 태준이 문 앞에서 멈췄다. 서윤아, 그녀는 봉투를 꺼내 첫 장을 펼쳤다. 결과 날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기 석 달 전이었다. 그 아래에는 태준이 준비했다던 생활지원, 신탁문서와 미서명 혼인계약서가 함께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말과 일치했다. 그런데도 서윤의 가슴은 더 아팠다. 거짓말보다 완벽하게 준비된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내가 거절할 가능성까지 계산했네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했소. 선택권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어요.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내 것이었다고 어떻게 믿죠?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문 앞을 비켜섰다. 서윤은 그가 이번에는 억지로 막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시우와 며칠 더 떨어져 있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뜻이야. 시우는 내 물건도 당신 물건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요. 나도 필요해. 그 짧은 말에는 투자자도 재벌 후계자도 아닌 한 남자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해줘요. 찾아오지 말고, 사람 붙이지 말고 내 선택을 기다려요. 태주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서윤은 세림푸드 용기 사진과 검사 결과 사본만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도현이었다. 태준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다시 걸려온 전화에 응답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강 대표님, 한서윤이 원작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미래식품 투자와 경영권 보장을 약속하시면 넘기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훔쳤다는 자백으로 들리는군요. 도현은 숨을 삼켰다가 말했다. 증거가 없으면 세상은 제 말을 믿을 겁니다. 한서윤 씨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불륜한 전처의 변명으로 끝날 테니까요. 태준은 유리병 너머로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거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다시 그녀의 선택을 빼앗게 된다. 그러나 거절하면 서윤은 혼자 세상의 의심을 견뎌야 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무 답도 주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김도현의 제안을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도현의 숨소리는 초조했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거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강 대표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서윤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대중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제 손에 있어요.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친자관계 확인서를 천천히 덮었다. 불과 몇 달 전의 자신이었다면 도현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원본 자료를 빼앗았을 것이다. 그 뒤 회사를 무너뜨리고 서윤에게 결과만 알려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승리는 또다시 그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일이었다. 자료를 넘기면 투자를 해달라는 겁니까? 태준이 묻자 도현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미래식품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자금만 들어오면 회사는 살아납니다. 태준은 휴대전화를 녹음 모드로 전환하지 않았다. 대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 중인 법무 담당자에게 손짓해 펜을 멈추게 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백이 아니라 정식 협상 자리에서 도현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당신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확약이 먼저입니다. 그 조건은 내가 아니라 한서윤이 결정할 겁니다. 도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한서윤이 기업 인수를 뭘 압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이 그 여자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협상을 원하면 이틀 뒤 채권단과 담원 운영진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거래는 없고 검증만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나갑니까? 나오지 않으면 당신이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 남겠죠. 태주는 통화를 끊은 뒤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다. 서윤에게 즉시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보호가 기다리는 일임을 배워야 했다. 그 시각 서윤은 시우를 하진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운영했던 오래된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에 남은 작은 건물은 이미 간판이 내려가 있었고 주방기구 대부분도 창고에 쌓여 있었다. 미래식품의 공정등록 서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도현이 가진 노트는 그녀가 결혼 후 사용한 업무용 사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새로운 발효법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2권의 기록을 남겼다. 한 권은 주방에서 사용하고 다른 한 권은 화재나 분실에 대비해 쌀통 아래 철제 상자에 보관했다. 서윤은 먼지 쌓인 창고에서 오래된 쌀통을 찾아 바닥을 두드렸다. 빈소리와 묵직한 소리가 번갈아 났다. 밑판을 들어 올리자 녹이 쓴 납작한 상자가 나타났다.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장부와 서윤이 대학 시절부터 작성한 조리노트가 비닐에 쌓여 있었다. 첫 장을 펼친 순간 서윤은 주저앉을 듯 벽을 짚었다. 날짜, 원료, 구매처, 숙성, 온도, 실패 원인까지 모든 과정이 남아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된 대표 메뉴의 초기 기록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당시 식자재 거래 영수증이 함께 붙어 있었다. 하진이 영상통화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울먹이며 말했다. 찾았네. 내 이름이 여기 있었네. 서윤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대신 미래식품 등록 서류와 노트를 나란히 놓았다. 두 기록은 대부분 같았지만 육수 온도를 내리는 단계만 정반대였다. 어머니의 노트에는 천천히 식힌 뒤 발효장을 넣으라고 적혀 있었고 도현이 등록한 공정에는 끓는 상태에서 바로 넣으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결혼 초기에 누군가 자신의 노트를 자꾸 뒤지는 것 같아 일부러 업무용 사본에 잘못된 단계를 적어둔 적이 있었다. 도현이 훔친 것은 완성된 공정이 아니라 그녀가 설치해둔 함정이었다. 서윤은 곧바로 담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원본 노트만으로는 도현이 직접 훔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과거 미래식품에서 자신의 작업실에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당시 비서연구원 운전기사, 청소직원까지 기억나는 이름을 적고 회사의 오래된 조직도와 대조했다. 박준호가 담원의 개발 자료를 보내왔고 하진은 어머니 식당의 거래 장부를 날짜별로 정리했다. 서윤은 결혼 생활 당시 사라진 노트의 복사본이 만들어졌던 날을 추정한 뒤 그날 야간 출입 기록에 남은 사람들을 좁혔다. 그중 한 명은 미래식품 연구팀에서 일하다 갑자기 퇴사한 오민석이었다. 그는 현재 지방의 작은 식품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무작정 증언을 부탁하지 않았다. 먼저 자신의 신분과 연락 이유를 밝히고 원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몇 시간 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어둔 죄책감으로 떨렸다. 한서윤 씨가 언젠가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최유라 이사가 노트를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허락했다고 했고 회사 개발 자료라고 믿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지시가 남아 있습니까? 개인 메일에 전달받은 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지우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검증에는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민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정 때문에 제품 불량이 반복됐는데도 회사는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은 뒤 처음으로 태준에게 연락했다. 이틀 뒤 회의에 내가 들어갈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태준은
반가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낮게 답했다. 말해. 당신은 내 대신 협상하지 않아요. 내가 발표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결론을 냅니다. 알겠어. 그리고 미래식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살릴 방법을 먼저 찾아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원하는 구조로 준비하겠다. 회의 전날 밤, 태주는 서윤이 요청한 자료만 들고 하진의 공방을 찾았다. 그는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고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은 뒤에야 계단을 올랐다.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윤은 큰 테이블 위에 노트와 영수증, 이메일 출력물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펼쳐놓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검토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서류가 아니라 손목에 감긴 보호대를 바라봤다. 병원은 갔어. 서윤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끝나고 갈 거예요. 또 미루는군. 지금 잔소리하러 왔어요.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태주는 얇은 문서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담원 운영사의 의결권 위임서였다. 인수 이후 태준이 가진 특별 의결권을 임시독립위원회에 넘기고 메뉴 권리와 인사결정에서 자신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위원 구성은 서윤이 추천할 수 있었다. 이건 왜 줘요? 그녀가 묻자 태주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에게 식당을 선물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힘이 당신 선택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잠시 내려놓는 거야. 그러다 손해가 나면요. 투자자인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나 당신이 내 아내라는 이유로 책임을 대신 질 필요는 없어. 서윤은 서류를 오래 바라봤다. 당신은 왜 친자 검사 결과를 숨겼는지 아직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세한 긴장이 드러났다. 무서웠어. 당신이 아이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나도 아이 때문에 당신을 붙잡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진실을 없애면 두려움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이 떠날 가능성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선택권을 준다고 문서를 만들고 정작 선택에 필요한 진실은 숨겼지. 미안해. 서윤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위임서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일은 내 옆에서요. 앞에도 뒤에도 말고. 채권단과 담원 운영진 미래식품 이사들이 모인 회의는 강남의 청원 캐피털 본사에서 열렸다. 도현은 변호사 2명과 유라를 대동하고 나타났고 자신이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고 믿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실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이 태준이 아니라 서윤인 것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이 자리는 기업구조 조정회의입니다. 개인 감정을 풀 곳이 아니야. 도현이 말하자 서윤은 화면을 켰다. 맞아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화면에는 어머니의 조리노트와 식자재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화면에는 미래식품이 등록한 공정이 나왔다. 서윤은 두 기록의 차이를 설명한 뒤 각각의 방법으로 준비한 육수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미래식품 공정은 발효장을 고온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처음 30분 동안 비슷한 향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과 발효 성분이 깨지면서 금속성 쓴맛이 올라옵니다. 제가 실제로 개발한 공정은 온도를 단계적으로 낮춘 뒤 발효장을 넣습니다. 도현이 비웃었다. 맛의 차이가 법적 증거가 됩니까? 서윤은 준비된 시계를 가리켰다. 맛만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 회사의 생산 기록을 보죠. 화면에는 미래식품 제품의 반복된 반품 사유와 품질 검사 결과가 나타났다. 모두 출시 직후에는 정상이지만 유통시간이 지나면 쓴맛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당신들은 훔친 공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이어 오민석의 검증된 이메일과 원격 증언이 공개됐다. 유라가 노트 복사를 지시한 날짜 파일을 전달받은 주소 공정 등록 담당자에게 보낸 문서가 차례로 연결됐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고 유라는 즉시 말을 끊으려 했다. 퇴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서윤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래서 메일 서버 기록과 파일 생성 시간을 외부 기관에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본에만 있는 고의적인 오류가 당신들의 등록 공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라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도현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이 회사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겁니다. 저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도현이 그녀를 노려봤다. 네가 먼저 가져오겠다고 했잖아. 네. 두 사람의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 태준의 비서 이현우가 별도의 자료를 배포했다. 세림푸드를 거쳐 담원으로 들어온 원료의 유통 경로와 보관실 출입 카드, 복제 내역이었다. 카드 복제 비용은 유라가 관리하는 법인 계좌에서 지급됐고 사고 직전 문제의 소스 용기를 전달한 사람이 세림푸드 직원이라는 영상도 확보돼 있었다.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손님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제 공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조리 목록에 없는 견과 성분이 외부 용기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담원은 관리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의로 원료를 바꿨는지도 밝히겠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저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미래식품의 상표권과 유통계약을 별도 법인으로 옮기려 한 자료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와 자산 이전 계약서 초안이 나타났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회사가 무너지면 좋은 자산만 가져가려고 했어. 유라는 입술을 깨물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회사를 살릴 능력이 없었어요. 나는 내 몫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도현은 그제야 자신이 서윤의 재능을 훔쳐 만든 회사를 유라에게 다시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평생 약하다고 비웃던 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보다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채권단 대표가 미래식품의 부채 규모와 담보 현황을 설명하자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사는 외형상 수천억 원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끊겨 있었고 도현은 여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서고 있었다. 공정 권리마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사 가치도 급격히 떨어졌다. 도현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강 대표님이 인수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유통망과 공장은 가치가 있어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검은 파일을 열어 얇은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청원캐피털은 미래식품의 영업자산과 고용계약을 인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도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태준이 다음 말을 잇자 그 희망은 바로 얼어붙었다. 인수 가격은 1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준은 냉정하게 조건을 설명했다. 새로운 법인은 공장과 유통망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승계한다. 협력업체의 정당한 미지급금도 조정 절차를 거쳐 보호한다. 그러나 도현과 기존 경영진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공정 탈취와 허위 자료 제출로 발생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인 보증 채무 역시 인수 대상이 아니었다. 도현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이건 인수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서윤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이미 회사를 비워놓았어요. 직원들의 미래와 공장만 남았죠. 우리가 사려는 건 당신의 왕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예요. 도현은 태준 앞까지 걸어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경영권이 아니라 고문 자리라도 좋습니다. 제가 없으면 유통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태준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당신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도현은 마지막 수단을 찾듯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윤아, 우리가 부부였던 시간을 생각해. 네가 처음 만든 음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미래식품 덕분이야. 나까지 버리면 수백 명이 길거리로 나앉아.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들을 인질로 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회사 돈으로 실패를 감추고 내 공정을 훔치고 유라 씨의 자산 이전을 확인하지 않은 당신이에요. 도현의 시선이 그녀 뒤쪽으로 향했다. 하진이 회의실 밖에서
시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 오래된 아기가 떠올랐다. 결국 저 아이 덕분에 이긴 거잖아. 재벌의 아이를 낳았으니 네가 여기 서 있는 거지.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주는 곧장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시우를 안기 전에 서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말해도 되는지, 이번에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윤은 잠시 아이와 태준을 번갈아 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시우를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도현 앞에 섰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하지만 한서윤이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내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원본 노트와 검증 자료가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다. 당신이 훔친 재능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서윤은 도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강태준에게 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내 이름에 진 거예요. 도현은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세계적인 투자자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자신 없이도 모든 것을 증명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태주는 조금 뒤 시우를 돌봄 인력에게 맡기고 옥상으로 나왔다. 그는 서윤 옆에 서지 않고 두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오늘 내가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어. 서윤은 난간 아래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까지 내 눈을 봤어요. 그걸로 됐어요.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서윤은 잠시 뒤 그를 돌아봤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신이 내 앞을 막지 않고 옆에 서 있었다는 건 알아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다. 긴 침묵 끝에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완전한 화해도 과거를 잊겠다는 약속도 아니었다. 다만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허락하는 작은 움직임이었다. 친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알아. 담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내가 정할 겁니다. 그것도 알아. 그리고 다시는 내 몰래 회사를 사지 마요. 태주는 아주 옅게 웃었다. 그 조건은 계약서에 넣자. 서윤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지만 곧 아래층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미래식품이사회가 일원 인수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은 유라의 자산 이전과 원료 조작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일은 끝났지만 그 이름으로 어떤 삶을 만들지는 이제부터 그녀가 선택해야 했다. 미래식품이사회가 일원 인수안을 받아들인 것은 회의가 끝난 지 닷새 뒤였다. 채권단은 공장과 유통망을 그대로 청산하는 것보다 새로운 운영법인에 넘겨 고용을 유지하는 편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 이름은 미래식품에서 미래상생푸드로 바뀌었고 김도현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을 승계받았으며 밀린 협력업체 대금도 우선순위를 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강태준은 인수 발표 자리에서 화려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청원 캐피털이 미래식품의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사람들의 다음 기회를 사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은 한서윤이 이번 거래를 주도했느냐고 물었다. 태주는 잠시 서윤을 바라본 후 대답했다. 한서윤 씨는 투자 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했습니다. 공장과 직원은 남기고 거짓으로 얻은 권력은 남기지 않는 것이 이번 인수의 원칙입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아내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은 것에 조용히 안도했다. 그날만큼은 누구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어머니의 조리 노트와 검증된 개발 자료를 공개했고 담원의 대표 메뉴가 자신의 가족에게서 시작된 방식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에는 짧게 말했다.
저는 빼앗긴 것을 돌려받기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부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밟고 성공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김도현은 인수 발표 다음 날 직접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늘 완벽하게 정돈하던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다. 변호사가 준비한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의 일부를 줄일 수 있었지만 도현은 첫 장을 내려놓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지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한서윤 씨가 미래식품의 조리 공정을 훔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공정은 한서윤 씨가 결혼 전부터 개발해온 것이며 회사는 정당한 동의 없이 일부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기자가 불륜 의혹도 거짓이었느냐고 묻자 도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제가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 일로 한서윤 씨의 명예와 삶을 훼손했습니다. 그는 최유라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유라가 호텔 영상을 편집하고 노트를 복사하게 했다는 사실은 조사 중이었지만 도현은 자신이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을 배신자로 만들면 자신이 그녀의 재능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발표가 끝난 뒤 도현은 서윤에게 만나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한 번만 만나기로 했다. 도현은 그녀가 앉자마자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겠지. 서윤은 따뜻한 차를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과가 관계를 되돌릴 권리는 주지 않아요. 도현의 눈이 붉어졌다. 한 번도 내가 가진 게 내 덕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 서윤은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건 내 재능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미워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요. 최유라는 조사 과정에서 세림푸드를 통한 원료 변경 출입 카드, 복제 호텔 영상 편집 지시와 별도 법인으로의 자산, 이전 계획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계좌 기록과 메일 외부 업체의 계약 초안이 서로 연결되면서 부인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도현이 모든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도현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명확했다. 유라는 결국 자신이 탐내던 상표권과 경영권을 모두 잃었고 업계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서윤은 조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유라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 그런데도 왜 더 세게 밟지 않아? 서윤은 시우의 작은 양말을 개며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야. 다시는 같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결과야. 그녀는 유라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매일 확인하지 않았다. 분노를 붙잡는 것 역시 자신의 시간을 유라에게 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서윤은 미래상생푸드의 새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원료 변경에는 여러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고 개발자의 이름과 기여도를 문서에 남기는 규정을 만들었다. 과거 자신처럼 이름 없는 보조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제안했다. 직원 설명회에서 한 중년 연구원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 누가 만든 건지 기록에 남는 겁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 이름보다 먼저 사람 이름이 남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과거를 되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과거와 다른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문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일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태주는 자신의 약속대로 특별 의결권을 독립위원회에 넘겼고 서윤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다른 제안서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게 했다. 서윤은 담원을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 체인으로 확장하는 안을 거절했다. 대신 3가지 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발효법과 지역 식재료를 연구하는 주방이었다. 두 번째는 경력이 단절된 조리사와 출산 후 복귀하려는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이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투명한 돌봄실이었다. 과거 서윤이 시우를 등에 업고 뜨거운 주방에 들어가야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조였다. 위원들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태준 역시 투자자로서 질문해야 했다. 돌봄 공간과 교육 비용을 유지하려면 초기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제안자와 투자자로 마주 앉았다. 서윤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다. 사람이 자주 바뀌는 주방은 기술이 남지 않습니다. 숙련된 직원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교육 비용과 품질 손실이 줄어듭니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운영 안정성입니다. 태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스쳤지만 그는 미소를 감추고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서윤은 숫자와 일정 위험 요소까지 직접 설명했다. 결국 위원회는 조건부 투자를 승인했고 서윤은 담원의 총괄 창작 책임자로 선임됐다. 지분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정사용권과 향후 개발 성과를 출자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지분이 늘어나는 계약을 선택했다. 태준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려 하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를 사랑해서 좋은 계약을 주지 마요. 태준은 서류를 다시 검토한 뒤 말했다. 그럼 당신의 가치에 맞는 계약을 주겠어. 두 사람의 관계는 회사 계약처럼 한 번의 서명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서윤은 시우와 함께 한동안 하진의 공방에 머물렀고 태준은 약속대로 허락 없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재촉하지 않았고 서윤이 일정을 알려준 날에만 시우를 만났다. 처음에는 시우를 품에 안고도 서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침묵하곤 했다. 어느 날 태준은 아이를 재운 뒤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친자 관계 확인서가 아니라 당시 병원에서 받은 유전질환 검사 기록과 2종류의 계약 초안, 그리고 그가 쓰지 못했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서윤과 함께하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서윤은 편지를 읽고도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걸 왜 그때 주지 않았어요? 태준은 솔직하게 답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어. 거절할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이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순간만 기다렸지. 서윤은 편지를 접었다. 나도 잘한 건 없어요. 당신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내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계속 김도현에게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태준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증명하려고요. 그녀는 손목 보호대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프면 쉬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내가 요청하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하지 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을 목록으로 만들자.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부부 생활도 투자 계약처럼 하려고요. 계약은 적어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읽게 해주니까.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웃으며 서로의 경계를 종이에 적었다. 한 달 뒤 서윤은 태준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말은 이전의 생활로 복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침실 옆에 있던 태준의 개인 사무실 절반은 서윤의 연구 공간으로 바뀌었고 시우의 돌봄 일정은 두 사람이 나누어 맡았다. 태준이 해외 화상 회의 중이어도 약속된 시간이 되면 직접 젖병을 데웠고 서윤 역시 주방 일이 늦어질 때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작은 충돌은 계속됐다. 태주는 서윤이 늦은 밤 혼자 이동하려 하면 경호 차량을 보내려 했고, 서윤은 과도한 보호라고 반발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인 뒤에도 대화를 끊지 않았다. 차를 보내는 건 감시가 아니라 안전 때문이야. 태준이 말하면 서윤은 그럼 보내기 전에 물어봐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요. 라고 답했다. 태준은 매번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의도를 이유로 결과를 정당화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에는 시우가 열이 올라 두 사람 모두 밤을 새웠다. 태준은 새벽 3시에 병원으로 가자고 했고, 서윤은 먼저 의료 상담을 받자고 했다. 과거였다면 태준이 이미 병원을 통째로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서윤의 의견을 들은 뒤 함께 결정했다. 아이의 열이 내리고 아침 햇빛이 들어왔을 때 태준은 소파에 기대 잠들었다. 서윤은 그의 손에 시우의 작은 손이 겹쳐진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남자에게 기대는 일이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고 느꼈다. 서로 기대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업고 걷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무게를 나누는 일이었다. 담원의 재개장 날 입구에는 화려한 투자사 로고 대신 새로운 이름이 걸렸다. 정미의 식탁, 서윤의 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었다. 메뉴판 첫 장에는 창작자 한서윤과 연구팀 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 요리 아래에는 어떤 지역의 재료와 발효법이 사용됐는지 설명이 붙었다. 주방 한쪽의 투명한 유리 너머에는 직원들의 아이들이 머무는 돌봄실이 보였다. 시우는 바닥에 앉아 부드러운 블록을 만지고 있었고, 돌봄 교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호는 새로 들어온 조리사들에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반드시 기록합니다. 잘못이 생겼을 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 서윤은 어머니의 오래된 은색 숟가락을 작업대 중앙에 놓았다. 손잡이 끝에는 태준이 새겨준 작은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를 뜻하는 표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외롭던 시기에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이었다. 하진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 서윤을 꼭 안았고, 미래상생푸드에서 새 출발을 한 연구원들도 시식 손님으로 찾아왔다. 도현의 자리는 없었다. 그는 개인 보증 채무와 경영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고, 다시는 서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을 용서로도 복수로도 해석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끝난 관계에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묶을 필요가 없었다. 영업 시작 10분 전, 태준이 정장 재킷을 벗으며 주방 입구에 나타났다. 직원들은 투자사 대표가 들어오자 긴장했지만 서윤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다. 여긴 위생복 없이는 못 들어와요. 태준은 준비해온 듯 손을 씻고 모자를 쓴 뒤 물었다. 오늘 내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한서윤 책임자님. 존댓말을 섞은 장난스러운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았다. 서윤은 작업대 아래에서 새하얀 앞치마를 꺼내 그의 손에 올려놓았다. 돈도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오늘은 양파부터 썰어요. 태준은 앞치마를 펼쳐보며 말했다. 세계적인 투자자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 아닌가. 그래서 지켜보려고요.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내보낼 겁니다. 그는 순순히 앞치마를 둘렀다. 서윤은 그의 매듭이 느슨한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끈을 단단히 묶어줬다. 오래전 태준이 그녀의 등에 묶인 아기띠를 풀어주던 순간과 반대되는 장면이었다. 그때의 서윤은 아이와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채 누구의 손도 믿지 못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고, 필요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시우가 부모를 발견하고 두 손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태준은 아이를 향해 웃은 뒤 서윤에게 낮게 물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걸 후회하지 않아? 서윤은 끓기 시작한 육수의 향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당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첫 주문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서윤은 태준에게 칼을 건네고
자신의 은색 숟가락을 들었다. 불이 켜지고 냄비에서 맑은 김이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누구의 뒤에 숨은 이름도 없었다. 한서윤의 주방이 그녀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